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와 조선일보사가 공동 주관하는 제6회 위국 헌신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충성과 용기, 책임, 헌신, 창의 등으로 나눠 수상하던 것을 위국 헌신상 5명과 특별상 2명으로 수여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와 조선일보사가 올해 위국 헌신상 수상자 5명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세월호 탐색 구조작전 현장 통제관으로 국민을 위해 군의 참모습을 보여준 김수근 소령과 해외 파병 중 예멘에서 우리 군의 철수를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낸 이동욱 소령, 맨몸으로 차가운 바다에 주저없이 뛰어들어 3명의 동료를 구해낸 문성복 중사, 블랙이글스 팀을 이끌며 고난도 에어쇼를 통해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김용민 소령, 그리고 태평양을 횡단해 공군 최초의 전투기 10시간 연속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한 이우열 소령 등 모두 5명이 그 주인공입니다. 앞으로 군인으로 있는 한 군인 법문, 또 위국 헌신 군인 법문 이를 어긋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는 군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항상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항상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안전한 가운데 아주 멋진 에어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건함이 임무 수행하는 것은 함장님부터 이병까지 다 같이 좋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건함 대원들 대표해서 제가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왕건함 대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비군을 포함한 순직자 중 사회적 기감이 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특별상을 신설했습니다. 올해 첫 수상자로 지난 9월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 정연승 상사가 선정됐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군인은 어차피 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데 또 이번 일도 아마 그렇게 사람이 아마 그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치는 건 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저도 느끼는데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네. 또 하나의 특별상은 육군 1사단 수색작전팀이 수상했습니다. 수색작전팀 대원들은 김정원 하사, 하재원 하사와 같이 이 자리에 있지 못해 안타깝다며 두 하사에게 이 상을 가장 먼저 주고 싶고 다시 작전에 투입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더 훌륭하게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 그때보다 더 능숙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행동해서 보다 더 훌륭한 작전 수행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올해 위국 헌신상은 국군 장병과 군무원, 국방 분야 발전에 기여한 군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직부대와 각군 본부의 심의를 거쳐 19명이 추천됐으며 국방부와 조선일보사에서 예심과 본심을 통해 최종 선발했습니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상패와 표창이 수여됐고 진급 심사 등 각종 평가에서 잠재 역량 우수자로 평가받게 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미 공군의 레드 플래그 훈련이 있다면 우리 공군에는 소링 이글 훈련이 있습니다. 올 들어 2번째 소링 이글 훈련이 지난 13일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 DMZ 목함 지뢰 도발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는 국지 도발에 대비한 공중 훈련이 실시돼 공군의 실전적 기량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주로에 줄지어 들어선 전투기들이 출격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굉음을 내며 이륙한 F-15K에 이어 KF-16 전투기들도 하늘로 비상할 채비를 합니다. 공군 단독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전역급 종합전투훈련인 소링 이글 훈련이 지난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소링 이글 훈련은 생생한 전장 모사를 통해 전시 상황에 대한 경험을 부여하고 전면전 때 적용될 항공전력 운용 지침을 실제로 수행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에 참가하는 전 전력이 우리 2구 전대의 전개를 와서 임무 조종사들이 같이 임무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훈련 대비 훈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또 적의 다양한 공중 도발 양상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도발 시에는 철저하게 응징하고 공군 11개 부대에서 총 52대의 항공기와 37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된 이번 훈련은 매 상황마다 우군인 블루에어와 적군인 레드에어로 역할을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무 조종사들은 출격 전 편조 브리핑을 통해 임무에 대해 숙지하고 서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격, 방어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는 시간도 갖습니다. 출격 이후에는 항공기의 항적과 실시간 전황을 확인하고 있는 지상의 대규모 임무 통제실과 교신하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부터는 전면전뿐만 아니라 국지도발 상황에 대한 임무도 처음으로 부여돼 공군의 대비 태세를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훈련 성과로서 저에게 국지도발을 완벽하게 방어하였으며 원점까지 확실히 타격하는 공군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는 소링 이글 훈련은 언제 기습적으로 침투할지 모르는 적의 공중 전력을 저지하고 적 세력의 핵심 목표물과 도발 원점을 빠르게 타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공군 제6탐색 구조 비행전대가 9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기록은 탐색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특성상 악기상과 빈번한 비상 출동 등 다양한 비행 안전 저해 요소를 극복하고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공군 육전대의 9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은 지난 2002년부터 이번해 8월까지 13년 5개월에 걸쳐 수립됐습니다. 전군 유일의 탐색 구조 전문 부대인 육전대의 주 임무는 추락 항공기의 조종사 구출, 산불 진화, 환자 공수 등 전국 각지의 다양한 사건 사고 현장에서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라도에서 휴전선까지, 독도에서 백령도까지 전 국토를 작전 영역으로 하고 있는 부대는 언제 어느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육전대 장병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이 9만 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번 9만 시간 무사고 기록은 악천후와 잦은 비상출동 속에서도 조종사, 정비사, 구조사 모두가 혼연일체되어 이뤄낸 엄청난 결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무사고 기록을 이어가며 최상의 탐색구조 대비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전대는 앞으로도 필구인명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주 임무에 매진해 무사고 비행 기록을 비행단의 전통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종견 진돗개가 처음 육군 1야전군사령부에서 군견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동안 진돗개는 충성심이 강해 자신을 돌보던 군견병이 전역하면 통제가 어려워 군견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부대는 토종견인 진돗개를 군견으로 이용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지난해 2월부터 군견 적합성 검토와 양성 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35마리의 진돗개 중 3마리를 선발했고 견 사회화 훈련과 주특기 양성 훈련 등 2단계에 걸쳐 훈련한 결과 최종 2마리의 진돗개가 훈련 수준 적격 심사에 합격해 군견으로 등록됐습니다. 최종 합격한 진돗개 파도는 탐지견으로 지난 4일 열린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연대회에 참가해 폭발물 탐지 능력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고 용필은 앞으로 추적견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부대는 18일 그동안 군견교육대에서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퇴역한 군견 22마리를 민간에 무상 양도했습니다. 과거에는 은퇴한 군견은 안락사나 의학 실습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민간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번이 3회가 되겠습니다. 분양 절차는 은퇴견을 분양을 희망하는 국민들께서 저희 군견교육대에 신청을 해주시면 엄밀한 심사를 거친 후에 양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지난 1월부터 국방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양도 심의 절차를 거쳐 무상 양도를 시작했고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3번째 민간 무상 양도를 했습니다. 네, 1야전군사령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대는 최근 장준규 참모총장 주관으로 육군 간부 정예화 그리고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육군 1야전군 사령부 현역 기자 한영구 중위가 병영 리포트로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이 1야전군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지휘관과 참모, 주임원사 등 200여 명의 참석자들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 총장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군 간부 정예화와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를 통해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대별 직책별 직무수행 능력 구비 방안을 비롯해 군인다운 가치관과 군인정신 확립, 올바른 인성 함양과 솔선하여 실천하자는 3가지 주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장 총장은 육군 장병들의 인성 바로 세우기는 곧 병영문화 혁신의 토대이며
궁극적으로 전투력 향상으로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토의에서 나온 여러 방안들을 통해 정예 강군 육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육군을 최정예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육군일 야전군사령부에서 국방뉴스 한영구입니다. 국방홍보원이 18일 제1기 국방홍보원 뉴미디어 서포터즈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선발된 30명의 서포터즈들은 이날 국방일보와 국방TV, 국방FM 등 국방홍보매체의 제작 과정을 직접 둘러보며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방홍보원은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해 다양한 채널로 국민과 소통하고자 서포터즈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서포터즈들이 소통과 공감의 전파자로서 올바른 국방 소식을 널리 알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포터즈들은 앞으로 SNS를 통해 군과 홍보원의 행사와 콘텐츠들을 적극 홍보하고 쌍방향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네, 독립기념관이 광복 70전을 기념해 기증자료 특별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국내외 독립운동과 광복 이후의 모습을 담은 자료 70여 점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1923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국민대표회의 선언서입니다. 해외 각지에서 전개되던 독립운동의 전선을 대통합해 광복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37년 중국 내 3개 정당과 미주 6개 독립운동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한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역사적인 발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마련한 기증자료 특별기획전엔 독립운동사의 한 획을 그은 중요한 자료들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기증해 주신 소중한 자료들 중에서도 국내외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들 중에서 중요한 자료들을 추려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해서 독립운동가들의 유품, 유목과 같은 것들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가 일제의 문화통치를 비판하며 발간한 뉴스레터와 중국 항일운동의 요람이었던 황푸군관학교 졸업기념 단검을 비롯해 독립운동가 이두표 선생의 그림 등 국내외 다양한 독립투쟁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일반 시민들이 기증한 자료입니다. 지금 저 그림의 현장은 타슈켄트 형무소에서 이제 그 업고를 치르시면서 고문당하시던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노년에 그리신 그림인데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제 후손들에 봐서 그 순국 선열들의 뜻을 기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광복 70년을 기념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증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2차례 특별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1차 기획전을 통해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의 침략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된 데 이어 이번 2차 기획전에선 국내외 독립운동과 광복 이후의 모습을 담은 자료 74점이 공개됐습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독립기념관 내 특별기획 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병무수첩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해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의사하고 공무에서 고의로 수술을 받은 사람이 적발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도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의로 십자인대 수술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사람과 수술을 해준 의사를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병역 면탈 혐의자 A씨는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다쳤다고 의사에게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수술을 받은 후 군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네. 수술을 받기 직전까지 스키를 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도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수술을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술을 시행한 의사 B씨는 같은 병원의 영상의학과 의사가 MRI를 촬영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십자인대 재건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허위 수술 소견서도 발급해줘 이번에 병역 면탈자와 함께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병역 멘탈 공범으로 적발된 것은 2012년 4월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관이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네, 병무청에 이 사법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것 같은데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2012년 4월부터 도입된 제도인데요. 그동안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병무행정에 관련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전문 지식을 가진 병무청 직원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병무청 사법경찰관들은 병역 기피를 감면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를 단속을 하고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징병검사를 받을 때 본인이 병사용 진단서나 진료 소견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적법한지 추적, 분석해서 조사를 하고 병역 면탈 행위자가 있을 경우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나 정신과 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자격 면허증을 취득했거나 또는 질병을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면제를 받은 후 치료를 중단한 사람 이런 여부 등을 끝까지 추적해서 병역 멘탈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확인 신체 검사를 신체해서 병역 멘탈자를 직접 수사도 하고 형사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별사법 경찰관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네, 전국에 약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40명 정도. 이들이 적발했던 병역 면탈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관들이 병역 면탈 유형을 적발한 사례를 보면 우선 정신질환으로 위장을 하는 사례, 그리고 환자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또 동공 운동 장애를 가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 중퇴를 했다고 학력을 속이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체를 손상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령 등으로 어깨를 빼서 습관적 어깨 탈구를 가장하거나 또는 문신을 하는 행위, 또 고의로 무릎을 수술하는 이런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을 마치지 않는 장정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 면탈을 해서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떳떳하게 병역을 이행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무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던데 이런 것들을 병역 면탈자 적발과 관련된 것들을 신고하는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탈법 행위를 하는 등 부조리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병무부조리 신고센터를 병무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무부조리 신고 대상은 고의로 신체를 손상해서 병역을 면탈한 사람, 그리고 체중을 일부러 줄이고 늘리는 사람, 또 정신질환 행세를 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 등입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또 산업기능요원 등이 복무를 위반하는 행위도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이 이 병무 부조리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병무 부조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고하시거나 병무청 감사 담당관실로 서신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조회한 후 위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사를 하고 그 위법 내용과 수사 결과에 따라 최고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병무부조리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가 68건이나 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병무수첩 오늘은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제도에 관해 궁금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6회 위국 헌신상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신설된 특별상은 지난 9월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 정현승 상사와
육군 1사단 수색작전팀이 수상했습니다. 네, 특별상은 예비군을 포함한 순직자 중 사회적 귀감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수여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 따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위국 헌신상을 수상한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